요즘 부동산 토지 시장에서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강릉입니다. 강릉 지역의 바닷가 땅들은 몇 년 전에 평당 3천에서 4천만 원에서 거래되었다고 신문에서 나오고 했는데요. 아직 안쪽은 가격 상승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강릉 바닷가 땅보다는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안쪽 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강릉 땅 매매 물건은 먼 바다가 보이는 물건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이쪽에서 지금 나무들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나무를 없앤다고 하면 바다가 이쁘게 보이는 지역입니다. 바다까지 직선거리는 3km입니다. 위와 같이 먼 바다 조망 가능한 강릉 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평당 가격은 아주 저렴한데요. 건축 가능한데 이 평당 가격이 얼마냐면 평당 13만 원입니다. 강릉 땅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지 안쪽에서 찾으려고 하셔도 평당 한 100만 원 안팎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원형지이기는 하는데 이 땅 만들고 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이제 크게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 자체는 안 들어와 있고요. 아스콘 도로에 젖혀 있고 아스콘 도로 길이 자체는 차가 이제 교차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은데 중간중간에서 피해갈 수 있을 정도이고 그리고 여기는 지하수 개발을 해서 이제 건축허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땅 크기는 4,000평 좀 약간 안 되고요. 이쪽 땅에 관심 있으신 분은 010-7574-2484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해당 강릉 땅 매매 물건은 펜션이나 애견 카페 또는 일반 카페로 개발해도 좋을 토지입니다. 특히나 넓으면서 먼 바다가 보이는 조건은 인기 있는 전원주택장지로 개발해도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강릉 토지 물건에서 도로를 따라서는 5km 정도 가면 요즘 떠오르는 사천진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사천진 해수욕장이 이쪽에 사천진 해수욕장이 있죠. 도로를 따라 한번 가보면 어떤 길로 가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고 어, 이 도로 쪽으로 해서 어,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이제 신설도로입니다. 신설도로고 3.1km죠. 이렇게 하면 바닷가까지는 한 4km 정도 되는데요. 이제 사천진 해수욕장 이렇게 가면은 한 5km 정도면은 사천진 해수욕장까지 이렇게 이제 5km까지도 안 가도 되는데 사천진 해수욕장에서 유명한 뭐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간다 하면 5km 정도 가면 충분하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그쪽 가보신 분은 고시라는 카페가 있는데 아주 핫한 카페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고카페인데요. 이쪽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이 명소죠. 네, 이게 바다 앞에 있어서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이쪽 가보신 분들은 이쪽 같은 꼭 이렇게 한번 들려보세요. 여기하고 이렇게 이제 가까운 겁니다. 가까운 데라서 모래사장도 좋죠. 이 한 4km 정도면 바닷가를 가니까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놀러 가는 거겠죠. 놀러 가면 주말을 간다 하면 요즘에 음주운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험한 일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리를 이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보면은 뭐 자연산 수산물 직판장도 있고요. 사천포구 횟집 뭐 이런 데들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내가 이제 사천진 이런 쪽까지도 이렇게 자전거로도 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걷기에는 좀 걷기 좋아하시는 분은 걸어서도 갔다 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이제 차로는 한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히 도착하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해변에서 뭐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자전거로 돌아오기도 좋은 거리고 도로도 잘 돼 있습니다. 해수욕도 할 수 있고요. 카페에서 바다를 보면서 멍 때리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장소입니다. 바다까지 직선거리는 한 2.93, 2.3km 정도 돼요. 3km 정도 되는 거니까, 3km 정도 되는 거니까 이제 뭐 괜찮죠. 동해바다가 워낙 넓으니까 이제 바다가 이 나무들만 제거한다 하면 아주 이쁘게 보이는 지역입니다. 제 물건지 주소는 동동리 388번지입니다. 여기가 무덤이 있었는데 무덤은 다 정리한 상태입니다. 예, 제가 대강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동동리 619-14는 619-14를 참조해 볼 만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에서 아까 해당 물건 강릉 땅 매매 물건에서 거래상 따져보면
한 도로상으로 총 1km가 좀 안 됩니다. 이제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여기도 보면 여기가 이제 산 정상에 있는 도로거든요. 산 정상에 있는 도로인데 이 도로의 북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똑같이. 제가 왜 북쪽과 남쪽을 구분하냐면 북쪽에 있는 토지는 이 바다가 보입니다. 근데 이 남쪽에 있는 토지는 이 남쪽에 있는 토지는 여기가 또 산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여기가 정상이니까 다 내리막이겠죠. 근데 이 산 정상보다 이렇게 낮은 지역들이라서 바다 조망이 안 되는 지역들입니다. 이쪽으로도 이렇게 여기가 낮다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바다 조망이 안 보입니다. 로드뷰를 보면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위성 지도에서는 이렇게 몇 년 전 거니까요. 이쪽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대로 숲이 보이죠? 숲이 보이는데 여기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이제 토지에다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토지 자체를 복토를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해놓은 거예요. 다음 카카오 지도에선 잘 보이지 않은데 이게 이제 바다죠. 이 바다니까 이 바다들을 이렇게 이제 조망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여기가 약간 막혀요. 여기가 약간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쪽에 들어가면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아주 잘 보이는 겁니다. 해당 매물은 이 모양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이제 이쪽들로서 여기가 경사도가 제일 정상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무덤이 있었던 것들은 돈 주고 이게 5-5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 처리했고요. 전 주인한테 사면서 돈 지불하고 이렇게 다 무덤을 처리한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나무 허가받았고 나무만 정리해 놓으면 평당 100만 원 안팎에서 분양 가능하고요. 여기가 이제 이 지형 자체 이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좀 짐작이 가시죠? 아주 느낌이 좋은 곳입니다. 느낌이 좋은 곳이라서 현장 혹시 가시는 분들은 이 밑에 길로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조망을 하면서 이렇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소나무가 있어서 소나무나 이쪽 좀 틈새를 보셔야겠죠. 근데 내가 개발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하는 거니까요. 강릉의 커피가 유명하죠. 커피숍들이 이 바닷가 땅들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들어와도 먼 바다 보면서 커피숍 땅 넓게 잡고 운영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펜션 단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애견 카페나 이런 쪽으로 한다 하면 주차장과 애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한 5,000평 정도면 아주 좋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평당 13만 원 가격이 너무 좋죠. 뭐 이런 물건이 이 주변에서 나오는 게 한 25만 원 안팎 이런 임야도 25만 원 안팎 그냥 맹지도 가격 많이 달라고 해요. 근데 13만 원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로드 뷰만 보셔도 길이 너무 좋아요. 너무 로드 뷰만 보셔도 길이 너무 좋고요. 이게 이제 도로 지적도상에서 도로가 아닌데 그냥 강릉시에서 이 도로를 개설한 것이거든요. 강릉시에서 이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라서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럴 확률이 없는 도로고요. 제가 이제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보면 이 집도 한 채 있어요. 여기 펜션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이쪽 안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집이 있죠. 이 안쪽에 집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도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통해서 여기 오시면 여기 이제 또 마을하고 연결이 돼요. 이 마을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쪽 밑에 쪽 도로들도 있죠. 도로 공사가 그때 이제 이쪽도 확장해가지고 현재는 좀 많이 넓어진 상태입니다. 이 길이 이제 다시 보시면 이 길이 이제 이거는 엄청 넓은 도로죠.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4차선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여기 마을까지 오는 거예요. 아까 여기 다시 보시면 마을이죠. 마을까지 오는 길이라서 이 길 자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차단되거나 그럴 확률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로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냐면 이 지형이 주변에 이쪽 도로도 여기도 산 정상에 도로가 있고요. 여기도 산 정상에 도로가 있는데 여기 산 정상에 있는 도로 보면 2차선으로 됐습니다. 여기도 지형이 같죠? 여기도 내리막이에요. 여기도 내리막입니다. 공간들 보이시죠? 여기 내리막 지형인데 이런 지형에 여기 보시죠? 다 내리막 지형입니다. 이 산 정상인데 여기 2차선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러면 이 도로 주변들은 뭐 개발이 안 되는데 개발을 할 수 있으면 뭐 좋겠죠. 근데 여기 이 맞은편인데요. 강릉공원묘원
청설공원, 소향 하늘길 뭐 이런 쪽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어 이제 뭐 공동 공동묘지죠. 이제 공동묘지 이런 쪽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허가 자체도 나지는 않는 거고요. 이 맞은편인데 이렇게 허가가 난다 해도 이쪽 토지는 뭐 그러면 대박이 되죠. 이제 엄청난 토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기피 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뭐 그 도로가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까지는 위에까지는 한 1.3. 한 1.4km 정도 됩니다.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죠. 뭐 혐오 시설이라 갖고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그냥 이렇게 돌아보시면 상당히 좋아요. 도로들 저기 산 정상에서 있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이쪽에 근처에 한 5,000평 정도, 네, 5,000평 약간 한 4,700평 정도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잘 알고 있는 지역이고요. 네, 이제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에서는 이렇게 이제 도로 괜찮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주변을 보면 여기 이제 이쪽 해안 도로고요. 여기 보시면 이 도로에서 들어오는데 구라미 휴게소도 있고 주유소들도 있고 GS 칼텍스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레미안 펜션이라는 것들 펜션들도 지어지고 그래요. 펜션도 지어지고 지금 보시면 펜션이 다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 완공 안 된 걸로 나오죠. 예, 이쪽이 향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은 남향인데 햇빛은 좋은데 강릉의 펜션들이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도 자리 잡기도 어렵죠. 근데 이제 신축들 같은 경우나 이렇게 독채 펜션 지어놓으면 수익률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지도에서는 안 들어왔는데 안 나오는데요. 카카오 지도에서 안 나오는데 네이버 지도에서 보면 지도 그림은 네이버 지도가 좀 잘 나오죠. 여기 보시면 알마즈라고 해서 알마즈라고 해서 이 커피숍도 이쪽에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제가 현황은 안 봤지만 이 건물 이 땅을 사서 알마즈라는 커피숍을 만든 것 같아요. 여기에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저기 매력적인 곳이에요. 바다 쪽 같은 경우에 비하면은 이제 좀 떨어지긴 하지만 아주 가보면 이 괌 같은 느낌을 가지는 괌 같은 느낌이 나는 지역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쪽에도 이제 들어왔으니까 지금 강릉에서 커피숍을 크게 하는 데가 나인블락이 아니었고 어떤 커피숍이 있었는데 그 커피숍은 제가 뭐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그 커피숍 같은 경우가 그쪽 가보면 이 위치보다 훨씬 안 좋아요. 근데도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아주 크게 하고 있죠. 강릉을 대표하는 커피 회사입니다. 알마즈가 위치로 놓고 보면 도로상에서는 가깝긴 하는데 도로상에서는 가깝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바다 보이는 이게 이제 여기가 도로가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이쪽은 북향이 안 나오고 남향이라서 먼 바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 숲 안에다가 멋있는 커피숍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주차장 좋은 아늑한 그런 이런 숲속의 커피숍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예, 뭐 4,000평 정도 되니까 한 5억 2천 정도 되는 거죠. 예,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 있냐면 여기가 이제 북강릉 IC예요. 북강릉 IC가 있기 때문에 예, 북강릉 IC까지 이렇게 이제 차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대강 하겠습니다. 북강릉 IC까지 진입하는데 한 4km 정도예요. 4km 정도면 북강릉 IC 진입하기 때문에 좋죠? IC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거는 어차피 이쪽에서 내가 카페를 하든 뭐를 하든 펜션을 하든 애견 카페를 하든 이쪽에서 이제 그 서울 수도권에서 올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다고 봤었을 때 IC 고속도로를 타고 오겠죠?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여기에서 IC와 가깝다는 건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음, 여기가 이제 강릉 IC이지 않습니까? 강릉 IC로 이렇게 빠지는 게, 강릉 시내를 가려고 하면 강릉 IC로 빠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분기점에서 바로 북강릉 IC로 올 수 있다는 게 이 토지의 장점이고, 이 접근이 한 4km니까 좋죠? 엄청 빨리 진입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좋은 길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토지가 내가 토지주로서, 어, 뭐 사업을 한다 하면 나도 집 한 채는 그쪽에 있고 이렇게 해야 될 확률이 높죠.
그런다고 봤을 때, 이제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강릉 아산병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뭐 급한 일이, 병원에 급하게 갈 일도 있겠죠. 느닷없이 급성으로 뭐 위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강릉 아산병원까지 한 4.8km 정도입니다. 강릉 아산병원까지 4.8km면 내가 응급 상황에서, 예, 한 5분 한 정도면, 5분 정도면은 네, 차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예, 엄청나게 예,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 땅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토지 중에서도 그러니까 병원이 가깝냐 안 가깝냐에 따라서 땅값을 많이 좌우합니다. 이쪽 강릉 아산병원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예, 가깝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토지가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시장도 뭐 내가 뭘 하든 간에 시장이 가까워야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농협 하나로마트가 여기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여기 있어서 한 3.4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면사무소도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국면사무소가 보이시나요? 영국면사무소, 그 다음에 이 농협도 있고, 농협은행도 있고,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내부 도로로 들어가서는 안 보이네요. 여기 농협은행, 어, 예, 여기서 시장도 볼 수 있는 하나로마트가 하고, 하나로마트도 있고, 농협도 있습니다. 여기 농협 하나로마트라고 나오네요. 네, 접근성이 좋습니다. 해당 매물에서 거리는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km 정도면 충분합니다. 3km 정도면 충분하니까, 예, 여기도 이제 시장 볼 수 있는 하나로마트나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돼 있어서, 만약 어떤 사업을 하시게나, 예, 물건도 사요. 저희도 이제 항상 가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사오거든요. 예, 경쟁력이 있는 곳입니다. 강릉시청까지는,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냥 제가 대강 찍어보겠습니다. 강릉시청까지는 한 12km 정도 됩니다. 강릉시청까지는 도로 따라오면 한 12km, 12, 3km 되겠죠. 예, 13km 정도 될 것 같아요. 도로를 따라오면. 그냥 제가 직선거리로 11.5니까 한 13km 정도면 충분합니다. 13km도 가깝죠. 어떤 시청하고 일 처리하기에 예,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영곡면이죠. 영곡면인데 영곡면 앞에는 뭐가 있냐면 영곡 해수욕장이 있어요. 영곡 해수욕장은 캠핑장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제 예약하기 힘든 캠핑장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곧 뉴스 중에 하나가 영곡 해변을 해수 온천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방안을 광릉관광개발공사가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좀 전에 나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언제 나왔었냐면 2021년 3월에 나왔는데 제가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 그거 진행된다 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큰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제주도를 제일 선호하고요. 또 강릉, 강원도 바닷가를 이렇게 상당히 선호합니다. 중국에 있는 바닷가 땅들은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동해와 이제 제주도 같은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이쪽 중국인 관광들이 선호해요. 그래서 이쪽 같이 개발한다는 뭐 차이나타운 얘기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차이나타운이 개발되든 안 되든 간에 이쪽 같은 경우도 중국 관광객들도 중국 자본들도 강릉에 들어올 확률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이제 저기 들어올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 땅값 오르듯이 강릉도 땅값이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파르게 바닷가는 올랐는데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인 토지도 이렇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토지 이용 계획원으로 제가 가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원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가 이쪽 토지가 388번지였었죠? 388번지가 이 정도 됩니다. 여기가 뭐냐면 온천 개발 지구예요. 여기에서 보면 온천 온천원 보호지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천 개발지구라고 지정된 지 한 25년 안팎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자본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춰져 갖고 개발이 안 된 상황이라서 제가 듣기로는 강릉시가 예,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잡혀 있는 거라서 이제 개발을 진척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온천은 보호지구 해갖고 여기가 이제 388번지죠. 388번지인데 여기가 도로가 있었고 여기 밑에가 이제 뭐 주유소도 있고 뭐 이랬던 곳이고 휴게소도 있었던 곳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이 토지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는 거. 지정되어 있으면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인데 이 지정되어 있는 게
좋게 풀리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냐면, 여기가 온천지구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지정 통해 갖고도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다. 여기 이제 사업권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저 땅을 가르쳐 주셨던 분인데, 이쪽 지금 원래 제주도에 투자하시다가 여기가 이제 미래를 보시고 이 사건을 인수해갖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를 잘 만나면 여기에도 지구 단위를 지정한 다음에 뭐 아파트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것들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하면 땅값 자체로 한 700만 원까지도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간보율이 한 50에서 60% 정도 된다 하면 내가 내 땅이 한 반 정도 날아간다고 계산하기 쉽게 하면 반 정도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내 땅이 한 4,000평 정도 되니까요, 물건이. 그러면 2,000평이 날아가는 거고, 2,000평 곱하기 뭐 7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40억 정도 엄청나게 큰 땅이 되네요. 140억, 이제 아주 운이 좋으면 140억도 될 수 있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뭐 이게 별 발전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 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설이 나오는 거니까 700만 원이 될지 안 될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게 이제 숨은 호재로 놓고 보는데,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개발할 수 있냐면, 그냥,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건 개발 그냥 땅만 만들어 놔도 잘라서 분양하는 게 평당 한 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시작일 거로 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오르리라고 봐요. 지금 이제 주 4일째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거리 재택근무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도 근무하는 게 가능한 직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근데 이제 만약 그렇다 하면, 이제 강릉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청정구역이에요. 미세먼지가 이쪽을 못 넘어가니까, 그 이제 높은 산맥 자체를 못 넘어가니까요. 여기 강릉 자체는 미세먼지가 어느 지역보다 이렇게, 차라리 제주도보다도 미세먼지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정 지역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컨하우스 개념이라든지, 그냥 내가 아니면 사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들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강릉 땅이 이렇게 넓잖아요. 강릉 땅이 넓은데,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면,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이제 절대농지로 알고 있는 곳인데, 농업진흥구역 토지들이, 여기 보시면 농업진흥구역 토지들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닷가 땅 바로 옆에는 농업진흥구역 땅들인 거예요. 개발이 안 돼요.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근데 농업진흥구역 땅들도 뭐, 지금 매물들 자체 나오는 거 보면, 위치에 따르긴 하는데, 뭐 이렇게 30만 원 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물건들도 좀 찾기는 쉽지도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건축 가능한 땅이 13만 원이다. 예, 아주 경쟁력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땅 투자를 해보면서 성공률이 좋은 게 뭐냐면 싼 땅 투자입니다. 배수율이 좋아요. 내가 100만 원짜리 땅을 10배 되면 1000만 원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뭐 13만 원짜리 10배 가봐야 13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또 이렇게 여기가 이제 또 계획관리 지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쪽이 다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이쪽 계획관리 지역에 해당하는 땅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주거개발진흥구역이라 해갖고 이제 아까 88번지가 이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요. 이쪽에도 또 이제 주거개발진흥지구라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거예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이제 자본만 투입이 된다면 한 대자본 정도가 좀 투입이 된다면 이쪽으로도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다. 여기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업체들에서도 이쪽 지구에 몇만 평씩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몇만 평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십만 평은 아니고요. 몇만 평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팔려고 하는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는 요구해요. 30만 원 정도는 요구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팔려고 하는 가격에 비하면 13만 원은 아주 양호한 가격이죠.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네, 업자들이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는 가격이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그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은 제가 제주도 토지 금등리 거 하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맹지를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13만 원에 사는데 이게 맹지죠? 이것도 맹지입니다. 이것도 맹지입니다. 내 땅에 붙은 것들 맹지가 많아요. 이것도 맹지예요. 이런 맹지들을 이렇게 이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만 원 선 제시하면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 맹지들을 이렇게 확보해 나가잖아요. 내가 아주 큰 땅을 싸게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쪽을 땅을 샀었고, 이쪽 땅을 이렇게 이제 또 추가로 이렇게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아주 고생은 했어요. 맹지 구입하는데 한 500평 정도 되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그 뭐 원주 사시는 분 같고 한 분이 서울 분 뭐 이렇게 하는데 10평, 10평, 8평 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가지고 그게 돈도 안 되고 얼마도 안 되니까 이제 까칠하게 나오니까 난감하고 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싫어하면서 이렇게 샀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맹지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예, 아주 좋죠. 여기가 이제 정상이고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니까 여기 보시면 거리뷰를 한번 이쪽에서 로드뷰를 위성으로 한번 볼까요? 이쪽 위성으로 하면 이 같이 이렇게 이제 나온 데 해당 땅 위치고 이렇게 길들이 여기 나오죠.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 토지면 제가 산 가격하고 비슷해요. 저는 이제 물론 싸게는 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6만 원 정도 샀는데 이 토지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면 제가 알아본 결과 제 거는 땅이 푹 꺼져 있어서 만들려고 하면 한 땅 상 가격 정도가 들어가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저도 이제 평당 이렇게 한 6만 원 꼴 정도 뭐 이렇게 소개비 뭐 이런 것들을 해서 6만 원 꼴 정도 들었는데요. 그랬는데 이제 그 땅 만드는데도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12, 3만 원 꼴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저는 일찍 샀었으니까 했는데 약간 뭐 만 원 정도 싼다고 보면 되나?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어, 이런 물건 이렇게 가벼운 물건이죠. 이런 물건을 찾기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100만 원짜리를 만들 수 있는 땅이니까 저기 지구 단위 계획 풀려도요. 지구 단위 계획이 풀린 게 아니라 온천 사업 지구가 해제되더라도 내가 그냥 나 혼자 개발해서도 100만 원 이상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니까 예,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개발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발해도 내가 만들어 놓으면 한 개발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가 관건이긴 하는데요. 그냥 이 지형대로 나무만 갖고 허가받아서만 만들어 놓으셔도 충분히 100만 원 안팎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물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